여러분 안녕하세요. 새명가TV 조성혁입니다. 오늘은 부기시대의 원현준 묘지명을 가지고 공부해 볼까 합니다. 원현준 묘지명은요, 그 부기시대 연창 2년에 이제 서기로 513년입니다. 그 원정 묘지명보다는 약간 뒤죠. 그리고 이제 원현준이가 경목황제 뭐 손자뻘에 해당되는데요. 그 15살에 졸했습니다. 근데 이때 그 부기시대 세계적인 묘지명으로서도 이 좀 글씨가 좀 걸출합니다. 좀 특이하거든요. 특이하고 원정 묘지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기시대는 이 비석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. 그때 이제 조조가 그 입석하는 걸 다 금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묘지명 작게 써갖고 묘 속에 좀 하면서 다 넣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탁본이 굉장히 깨끗합니다. 뭐 땅속에 묻혀서 쓰니까 이거 뭐 어떻게 비풍우에 시달릴 일은 없었잖아요. 그래서 그 묘지명 글씨들을 대부분 다 보면은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 이비도 이제 그 청나라 때 민국 때 발견됐거든요. 지금 북경 역사박물관에 지금 있는데 글자는 한 360자 정도 됩니다. 그 19행 매행이 21자거든요. 그래서 이 해서 공부하는 데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,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. 중국의 강유인은 이 글씨는 해서부터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때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필기가 붓밖에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쓰이는 용도가 해석밖에 그때는 쓸 수 없습니다. 청시대 때는.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각을 익히려면은 전서부터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. 전서를 공부하시고 전서에서 원필을 익히시고 예서에서 방필을 익히시고 그 원필, 방필 익힌 것을 해서에 이제 도입을 합니다. 도입하면 해서는 원필과 방필을 알아야만이 해서를 구사할 수 있거든요. 그런 해서를 이제 하게 되면은 또 행서가 또 좀 쉬워지고요. 행서가 이제 완숙해지면 또 초서가 이제 쓰기 쉽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글씨 배우는 순서를 전서와 예서와 해서와 행서, 초서 이렇게 저는 권합니다. 그래서 전서에서 부세용, 이 글씨 쓰는 부분 두 가지거든요. 원필하고 방필입니다. 그래서 원필을 완전히 익혔어야 됩니다. 원필은 뭡니까? 요리 붓을 동그랗게 쓰는 게 원필이고, 방필은 페인트 붓처럼 이 붓을 펴 쓰는 것을 방필을 하잖아요. 근데 예서에는 방필 예서가 참 많습니다. 전서는 대부분 다 원필이고요. 전서에도 방필이 있습니다. 천발 신참비 같은 경우에는 방필이잖아요. 방필로 해서 시작해서 원필로 마무리한 게 천발 신참비거든요. 그 외에는 이제 전서는 크게 다 보면 원필입니다. 예서에 들어오면 이제 방필 예서와 원필 예서로 바뀌거든요. 그러다 방필이 전부 다 방필이 아니고요. 방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원필 예서는 원필이 많다는 얘기고요. 해서에 들어오면 이제 구양수는 북위 쪽이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 구양순 같은 경우에는 방필 해서가 좀 많고요. 안정경은 같은 당시대 사람이라도 원필로 해서를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씨 공부하실 때 원필과 방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. 아시고 어떻게 구사하면 원필이 된다, 어떻게 구사하면 방필이 된다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부기시대 때 해서 원현준 묘지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자, 오늘 원현준 묘지명 10번째 시간입니다. 제가 이건 지금 8글자 쓰면서 숨도 잘 못 쉬었거든요. 그만큼 이 글씨가 아주 긴장되어 있습니다. 좀 뭐라 그러나요? 흐트러짐이 없어요. 이러한 부분요. 붓을 이렇게 대어서 완전히 이쪽으로 방향 전환해주고, 여기서 붓을 끝까지 모으면서 이렇게 숨도 못 쉽니다. 이거 쓸 때는요. 그러한 부분요. 그 다음 이런 거는 이제 방향 틀린 거라면 맨날 기본이죠. 기본이고, 이런 부위도 와서 붓을 조금만 쓰고 완전히 이걸 이제
바로 꺾어줘야 됩니다. 왜냐면은 보세요. 들면서 꺾어주면 이렇게 생깁니다. 그래서 이거 끝까지 완전히 꺾어줘야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죠. 방향전환. 이거는 가볍게 순간적으로 방향전환이요. 그럼 이 세 개 중에, 옆으로 가는 세 개 중에 한씩 그렇게 생각하세요. 아, 어느 놈을 주인으로 해야 되겠다. 제 같은 경우 이걸 예를 이제 주인으로 삼았거든요. 그 주와 객. 글씨에는 주핵이 있고, 주인핵이 있고, 객, 손님 핵을 있어줘야 됩니다. 다 같이 주인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. 집에서도. 글씨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, 아, 얘를 주핵을 삼아야 되겠다. 그게 이제 그걸 조금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맞추는 부분도 다 서로 틀려야 되겠고요. 이런 부분 마찬가지겠죠. 틀려야 됩니다. 이건 좀 특이하죠. 와서 붓을 이쪽으로 방향전하면서 붓을 순간적으로 붓을 뺍니다. 예. 약간 빼주세요. 그리고 이런 핵 같은 경우에도 와서 완전히 놓아서 이쪽은 완전히 붓을 그 방향 전환인데요. 똑같은 방향 전환인데 뭐 우리 알아쉽게 말씀드리면은 붓을 꺾는다. 꺾는데 완전히 뒤집듯이. 그렇다 반대는 안 해요. 만약에 반대로 같으면 이리 가야 되잖아요. 반대는 아니고 완전히 뒤집듯이 붓 방향 전환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런 데가 참 재밌잖아요. 와서 쪽으로 방향 해줬죠. 아, 어디로 간다 보고 바로 놓고. 예. 이런 거예요. 그럼 이런 각은 또 서로 틀리겠죠? 틀리고.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자아 같은 게 여기서 와서 쭉 방향 전환하면서 서서히 직선은 아니고 약간 곡선 비슷하게 해주는 거. 예, 얘하고는 또 틀리죠, 맛이. 이러한 점 와서 이쪽으로 약간 붓을 틀고요. 얘는 와서 이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하면 되고요. 이러한 거 있잖아요. 안에 요 가운데 작은 거.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이거 할 적에는 몸에 체중을 다 실어줘야 됩니다. 내 몸에 온갖 체중을 실어줘. 그러니까 이 긴 핵보다 얘가 더 시간 걸리고 더 어려워야 됩니다. 순간적으로 하더라도 아주 딱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그냥 쭉쭉 해갖고는 절대 이런 핵이 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최대한 천천히 하고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런 부분도 와서 완전히 방향 꺾죠. 한 번 더 해서 붓이 모아지면은 이제 갑니다. 네, 이런 부분. 뭐 이런 거는 마찬가지겠죠. 와서 이쪽으로 완전히 모아주고 방향 전환해서 내려오고. 이거 가는 거, 이 가는 거 틀리죠. 그 다음에 크기도 틀리고, 길이도 틀리고, 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. 마찬가지. 다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,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드리죠. 방향전환. 그 다음에 뭐, 놓는 방향이 다 틀려라. 그다음에 크기 다 틀려라. 같으면 존재하지 않는다. 같으면 존재하지 않는다. 늘 말씀드립니다.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론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. 우리 제가 그 석사 논문에 그걸 한번 쓴 일이 있습니다. 그 자연의 나무라든지 돌은 그걸 사진 찍은 거와 건물에서 사진 찍은 거하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. 건물의 직선하고 나무 직선하고 이제 두 개 비유를 해서 이제 예술과 이제 인공과 자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제가 석사 논문 쓰면서 그걸 한번 쓴 게 있습니다. 했는데
우리 집에 이제 옛날 그 오래된 벽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이제 벽이 갈라졌잖아요. 그것이 자연이에요. 선이. 그 다음에 이제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그 일직으로 내린 거 일직선은 아니잖아요. 뭐 그렇게 흘러 그게 글씨액입니다, 여러분. 그런 글씨액을 본인 스스로 찾아내서 아 이거구나 하고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. 그게 바로 중봉이거든요. 정말 중요합니다.